안녕하세요. 22년차 경매 외길 인생을 걷고 있는 경매 장인 라고프입니다. 자, 제가 22년 동안 경매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은데 강제 집행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하고 강제 집행에 들어갔던 비용에 대해서 전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더 나아가서는 그 들어가는 강제 집행 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사비의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있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예전에 강제 집행을 진행했던 물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2011 타경 60294 물건이고 2012년 3월 2일 날 제가 6,711만 1,000원에 감정가 61% 정도의 낙찰을 받았던 물건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조땡땡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조하나씨였고, 이분이 명도에 불응을 하고 협의를 통한 이사를 권장을 하게 되는데, 뭐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전용면도 굉장히 컸고 방이 3칸에 넓은 거실이 있는 집이었는데, 이게 매각가가 지금 6,700이었는데 좀 괜찮게 남고 팔았었어요. 한참 후에 월세를 천에 한 50만원 정도에 계속 놨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제가 이 물건으로 돈을 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점유를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임차인이 배당 받는 임차인과 배당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으로 나뉘는데, 임차인들은 소유자에 비해서 조금 더 편안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배당을 받아서 나가시는 분들은 그분들하고도 뭐 이사비를 50만원 정도 해서 협의를 하시는데 전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사비 전혀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자, 네이버를 통해서 낙찰자의 영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을 받지 않고도 배당을 받아갈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인천지법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낙찰자의 인감증명과 명도 확인서를 받아야만 배당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임차인들에 대해서, 배당받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시고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민사집행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게 되면 구제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인도 명령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는 불법 점유자 같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 현재는 소유자 가족이에요. 조땡땡씨라는 분은 소유자의 딸로 점유를 하고 있었던 건데 성이 지금 다르네요. 이 아버지하고 명도 협의를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강제 집행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강제 집행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 노무비도 예납을 해야 되지만 집행 계고를 위해서 10몇만 원 정도에 대해서 예납을 하면 집행 계고를 나가게 됩니다. 집행관이. 대부분의 점유자는 그때 협의가 다 됩니다. 이사비를 여러분이 뭐 꼭 주지 말아라 줘라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선택이고 여러분들의 측은지심 때문에 제가 뭐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걸 굳이 주지 않더라도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건 제가 차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강제 집행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시겠지만, 강제 집행을 하면 당일날에도 전입세대 열람을 떼야 됩니다. 이유는 전입이 바뀌었을까봐 그런 거예요.
전입자가 바뀌면 기존에 받아놓은 인도 명령은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전입자의 짐을 함부로 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인도 명령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그 이후에 후속 절차를 밟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지금 같은 케이스에는 당일날 세대 열람을 했는데 전입 세대가 바뀐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집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건 집행은 이삿짐 센터가 아니에요. 노무비는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와요. 이 빌라를 할 때도 노무비가 한 10명 가까이 책정이 됐었어요. 그러면 포장이사도 몇 명 아닌데 포장을 척척해서 해주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마대에 전부 담고 집행을 하는 목록에 대해서만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문제가 될 때에 대비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이 강제 집행을 전부 끝내면 밑에 비용이 따로예요. 아무도 점유하는 사람이 없어서 강제로 개문을 하게 되면 열쇠를 따는 비용이 10만 원 따로 책정이 되고, 그리고 보관소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트럭은 비용이 또 따릅니다. 그리고 보관소에서도 법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컨테이너 박스에 짐을 보관하게 되는데 한 달에 보통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보관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여기서 잘 아셔야 되는 게 집행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때까지 들어간 비용들로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이나 짐을 찾아갔는지 빨리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짐을 찾아가게 되면 보관비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로 부담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이 정리가 되지만, 보관을 10개월, 12개월 한 후에 그걸 알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 짐의 보관비는 전부 낙찰자가 우선 물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게 가장 관건입니다. 그 짐은 여러분 동산 경매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짐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비용은 당연히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동산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채권을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 채권을 확정 짓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람이 강제 집행을 당하는 날까지, 여기서는 대금 납부가 2012년 4월 6일이었는데 강제 집행을 당하는 날까지 점유에 대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집행이 끝난 이후에 그 집행 비용의 확정을 받아서 판사의 판결을 받아서 짐을 다시 동산 압류를 하고 동산 경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건 신청비가 당연히 또 따로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그 짐을 내가 낙찰을 받아서 채권자 상계 신청으로 그 짐의 소유를 나한테 이전한 후에야 그 짐을 내 맘대로 처리하고 버릴 수가 있어요. 쓸 짐이 없어서 쓰레기 같은 짐들일지라도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임의대로 처분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게 실제의 업무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를 너무 많이 약을 올렸어요. 짐은 다음날 찾아갔습니다. 짐을 찾아갔는데 제가 충분히 점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이 짐을 여러분 가지고 나가시는 건 괜찮은데 강제 집행이 끝난 이후에는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강제 집행 비용은 예납입니다. 예납이라는 걸 미리 예자를 써서 강제 경매 신청 비용조차 예납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내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면 납부라고 해야 돼요. 근데 예납은 내가 미리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경매 신청을 하고 경매가 진행된 이후에도 배당표를 보시면 가장 먼저 차감이 되는 금액은 낙찰가, 배당가액에서 가장 먼저 차감이 되는 금액은 내가 예납했던 경매
신청 비용이 가장 먼저 차감이 되고 그 이후에 국세나 당해세에 대해서 차감이 되게 되는 겁니다. 뭐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거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고 여러 번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이 끝났으면 집행을 당하는 사람이 집행비를 내게 돼 있어요. 강제집행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강제 집행을 신청한 낙찰자는 납부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비 협의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번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못된 지식을 쌓고 있고 그로 인해 잘못된 관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이 물건은 강제 집행을 끝난 이후에 이 씨에게 조땡땡 씨에게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하면 강제 집행을 하면서 이분의 직업을 알게 됐고 그 안에 집행하는 물건들 중에서 이분의 인적 사항을 파악했어요. 아주 튼튼한 직장을 잘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강제 집행하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그분의 월급에 압류를 했습니다. 급여 압류했어요. 급여 압류를 하고 원래 저한테 계속 화가 나도록 종용을 한 이 조땡땡 씨의 아버지가 전화가 왔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아니, 집행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최선의 노력을 했고 당신은 그로 인해서 나에게 피해를 계속 끼치면서도 영도에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당신들이 물어야 하는데 전입자가 당신 딸이라 집행 명의, 인도 명령도 이 조땡땡 씨 앞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집행에 들어간 비용은 조땡땡 씨의 채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땡땡 씨의 직장에 급여 압류를 했더니 그 아버지란 분이 전화해서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급여 압류를 풀라고. 들어간 비용 전부 입금하시면 급여 압류 풀어드립니다. 그날 집행에 들어갔던 모든 비용을 통장으로 입금받고 급여 압류 풀어주고 집행에 들어갔던 비용 없이 정리 잘 했던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그렇게 많이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집행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들에 의한 잘못된 지식들은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 명도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강의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